수업하시죠. 마플 꺼내시고 오늘 원의 방정식 유형 23번부터 진행하면 되죠. 야, 도연아, 저 리모컨 좀 줘봐. (459번부터) (459번) 그림과 같이 2,3에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PQ라고 할 때 P랑 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그죠? 어떻게 구하면 될 것 같아? 생각을 해봐. 이거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나? AP? 구할 수 있어 없어? 원 밖에 한 점 2,3에서 그은 접선이잖아. 그러면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얘랑 얘 두 개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구할 수 있죠. 그지? 맞아? 그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P점이랑 Q점의 좌표를 잡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그 좌표 두 개 구해가지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정답이다 이 얘기 아니야. 그지? 이해돼?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너무 복잡하다 이거지. 이해되시나요?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건 물론이고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올 테니까, 그죠? 접하는 직선이 두 개가 잡힐 테니까 그 두 개랑 원의 방정식이랑 각각 연립을 두 번씩 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돼?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 있어? 접선의 성질? 접선의 성질? 뭐? 그 원에 접한 선, 그 원 중심에서 수선 그어가지고 직각삼각형 같은 거 만들어서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하는데?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직선의 방정식이란 말이지. 그죠? P랑 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돼. A에서 A가 뭐냐면 원의 밖에 있는 점에서 근 두 접선의 교점이죠. 그죠? 그러면 다 한번 떠올려 보면 A부터 P까지의 거리랑 A부터 Q까지의 거리랑 둘이 똑같아요. 맞아? 다음에 A에서 이 원의 중심까지 이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접점을 이렇게 이어보시면 무조건 수직인 거지. 맞아? 맞아? 그러면 수직이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이걸로 뭐 구할 수 있어? 기울기 구할 수 있는 거죠. 잘 봐. 원의 중심을 O라고 했을 때 OA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2분의 3이야. 그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P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그럼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와야 돼요. 그죠?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k라고 세울 수 있죠. 그죠? 얘가 누구냐면 이거지, 이거? 맞아? 맞아? 기울기 알고 있으니까 y절편은 모르는 상태로 k라고 퉁쳐놓으시면 될 거 아니야. 그지? k만 찾으면 정답이지? k는 뭘로 찾아? k는 뭘로 찾아? 뭘로 찾는 게 제일 좋아 보이죠? 진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데 잘 봐. 원의 중심에서 접하는 점까지 그으면 얘가 수직이야. 맞아? 길이는 얼마야? 1이죠? 반지름이니까. 이해돼? 그러면 원의 중심부터 A까지는 길이가 얼마야? 얘는? 루트 13이죠? 맞아? 그럼 A부터 P까지는 얼마라고 할 수 있어? 여기 수직이 2루트 3이라고 할 수 있지. 맞아? 그럼 잘 봐. 뭘로 구할 거냐면 요만큼의 길이를 이용해서 구할 거야. 알겠어? 무슨 얘기냐면 0,0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거야. 왜냐면 우리는 이만큼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지? 이걸 어떤 걸 사용을 하시는 거냐면 요런 거죠.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직각이야. 여기서 수선을 때려. 오케이? 그러면 이 길이를 A라고 하고요. 이 길이를 X, 이 길이를 Y라고 했을 때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A제곱은 XY라는 관계가 성립한다. 기억나시나? 기억나? 그러면 이 상황을 갖다가 여기 있는 OPA 직각삼각형에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1의 제곱은 요만큼의 길이를 뭐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 곱하기 루트 13인 거지? 맞아? 그럼 알파가 얼마? 루트 13분의 1이야. 알겠어? 알파가 뭔데? 0,0부터 우리가 원하는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13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0,0부터 얘까지의 거리를 구하니까 이거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좀 고쳐 놓으셔야겠죠. 그죠? 여기다가 양변에 3 곱하시면 3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k이고요. 싹 다 좌변으로 넘기시면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3k는 0입니다. 그죠? 그러면 거리를 구하시면 분모가 얼마야? 분모 얼마? 루트 13이죠? 분자는 얼마야? 절대값 마이너스 3k가 분자다. 이게 얼마여야 돼? 루트 13분의 1이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분자인 절대값 마이너스 3k가 1인 거니까 마이너스 3k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거고요. 그죠? 그러면 k가 될 수 있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시면 되겠다. 됐어? 그러면 그림을 봤을 때 k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y절편이 k란 말이야. 그지? 그림을 봤을 때 k가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양수 아니야? 양수죠? y절편이 0,0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을 시키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됐나? 됐어? 잘 필기해 놓으세요. 그리고 연습장 반드시 준비하시고요. 필기하는 노트 따로, 연습장 따로입니다. 아시겠죠? 아무것도 없는 연습장 무조건 들고 다니세요.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에 있는 공간만으로 문제를 풀이할 수 없어요. 책에 있는 공간 안에 문제가 풀린다? 그러면 문제가 쉽거나 당신들이 천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아닐 거기 때문에 무조건 연습장을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 문제는 들으면서 쓰세요. 들으면서. 아시겠죠? 아유, 이재영 또 피곤하네. 써. 사진 찍으면 언제 본 적 있어? 절대 없지. 빨리 써. 다 되셨죠? 다음에 462번. 자, 점 A, 0,A에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에다가 근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죠. 저 원은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2루트 2짜리인 원이니까 대충 뭐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0,A에서 접선을 그었대. 그지? 0,A니까 어디 있어야 되냐면 y축 위에 있도록 그리시면 되죠. 거기다가 양수 A라 했으니까 위쪽에 있는 y축에다가 한 여기쯤이라고 잡아볼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원에다가 접선을 두 개를 그었는데 그 두 접선끼리 수직이었대요. 그죠? 그때 A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해?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이미 배웠기 때문에 원 밖에 있는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을 구할 수 있어요. 그지? 맞아? 원 밖에 있는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기울기를 m으로 둔 다음에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다를 사용을 하시면 다 구할 수 있어. 그지? 구할 수 있는 상태인 걸 알아야 돼. 무조건 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기울기 구해둔 게 직각이라 그랬으니까,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기울기끼리 곱하면, 얘 기울기랑 얘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로 A 값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드셔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일단 그 생각을 들어야 되는데, 졸려? 졸려? 그 생각이 먼저 드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잘 봐. 얘가 원의 중심이잖아, 그지? 중심에서 이 접선이랑 만나는 점까지 그으면 뭐라 그랬어? 무조건 수직이야. 맞아? 또 반대편에 있는 접선까지도 이렇게 그으시면 무조건 수직이에요. 이해되시나? 그 다음에 그러면 수직이니까 여기가 자동으로 수직이겠죠? 이해돼? 그 다음에 접선의 성질에 의해서 이 길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이 0,A부터 접하는 점까지의 거리가 둘이 서로 똑같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일단 내 각이 전부 다 직각이니까 직사각형인데 이웃하는 두 변까지 길이가 같다? 그럼 이거 무슨 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야, 그러면 이거 길이 얼만데? 2루트 2. 맞아? 맞아? 정사각형이라며. 이만큼은 얼만데? 대각선 하나는? 대각선은? 1대1대 루트 2죠? 그럼 얼마야? 4지 4. 그니까 무슨 얘기야? 원의 중심인 0,0부터 0,a까지 거리가 4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a가 얼마야? 4. 됐지? 자, 466번. 1.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4. 위를 움직이는 점 P랑 Q 5,3에 대하여 선분 PQ 길이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이라 할 때 M 플러스 M의 값을 구하랍니다. P라는 점이 뭐냐면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고요. Q는 5,3이라고 고정이 되어 있는 점이지, 그지? 그럼 고정이 되어 있는 점부터 원 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점까지 거리를 쟀을 때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럼 이 위에 P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해돼? 이 원은 어떤 원이냐면 중심이 얼마야? 2, 마이너스 반지름은 얼마야? 2짜리인 원이죠. 이해돼? 그 다음에 이 원 밖에 어딘가에 Q라는 점 5,3이 있을 거란 말이지. 맞아? 그래서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P부터 Q까지의 거리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P의 위치에 따라서. 언제가 제일 길어? P가 어디 써야 제일 길어? P가 어디 있어야 Q부터 P까지 거리를 쟀을 때 제일 길어? Q랑 P 사이에 원의 중심이 그렇지. Q부터 P까지 가는 길에 원의 중심을 지날 때가 제일 길죠. 맞아? 이해돼? P가 어디 있어야 된다라고는 말을 못해. 왜냐면 특정을 지을 수가 없는 점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냥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냐면 Q부터 P까지 거리로 가는 길에 원의 중심을 지나고 있으면 제일 길겠죠. 그죠? 그럼 제일 짧을 때는 언제야? 접할 왜? 아니 그
P가 어디 있어야 P부터 Q까지의 길이가 제일 짧아? 반대편. 어디 있을 때냐면 여기에 있을 때죠. 이해돼? 이때가 제일 짧아.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 제일 길 때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야? 제일 길 때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야? P가 어디 있는지는 말을 못한다 그랬지, 그지? 어떤 위치인지는 말을 못해. 그러니까 좌표를 구할 수가 없어, P는. 그럼 길이는 어떻게 구해? 좌표 모르는데 길이 구할 수 있나? 어떻게 구해? 그렇죠. Q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에다가 반지름만큼을 더해주시면 최대값. 그럼 최소값은? 반지름만큼을 빼주시면 최소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5,3부터 2,-1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거나 빼주시면 최대값, 최소값이 나온다. 아시겠죠? 5,3부터 2,-1까지는 거리가 얼마야? 5네요, 5. 반지름은 얼마냐면 2잖아. 그러면 5 플러스 2가 7 해서 최대값이 되시는 거고, 최소값은 5,3부터 2,-1까지의 거리 5에다가 이만큼, 반지름 이만큼 빼서 3이 최소값이 되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정답은 둘이 더해서 10 나오시면 된다. (473번) 원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k 위의 점 P랑 직선 x-2y 플러스 2는 0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이라 하자. 최대값 빼기 최소값이 8일 때 k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얘는 또 무슨 얘기냐면 원 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점 P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원이 요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어. 이 원은 중심이 얼마? 2,-3. 반지름은 얼마? 루트 K죠. 맞아. P라는 점은 뭐냐면 이 원 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점이에요. 여기가 P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그지? 그러면 P부터 요 직선 x-2y 플러스 2는 0까지의 거리의 최대값 빼기 최소값이 8이라네. 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P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들 중에서 제일 길 때랑 제일 짧을 때를 빼면 8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제일 길 때는 언제야? 제일 길 때는 언제? P가 어디 있어야 제일 길죠? 어디 있어야 제일 길죠? 직선이랑 B 사이에 원의 중심계.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죠. P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이 중심을 지날 때가 제일 길겠지. 그지? 이해돼? 그럼 제일 짧을 때는 P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에 있으면 제일 짧겠지. 이해돼? 그러면 또 P는 어디 있다라고 말을 못 하잖아. 그지? 좌표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정확한 좌표를. 그런데 거리는 어떻게 구해,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구해?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더해주면 최대값, 빼주면 최소값. 이해돼? 원의 중심이 얼마냐면 2,-3이고요. 직선이 x-2y 플러스 2는 0이잖아. 그지? 자, 거리 구하시면 분모 얼마? 루트 5분의 분자는 얼마야? 10. 그래서 유리화 하시면 2루트 5가 되시면 되죠. 이해됐냐? 네. 그러면 2루트 5에서 반지름이 얼마였어? 루트 K 만큼을 더해 주시면 얘가 최대값. 2루트 5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루트 K만큼을 빼주시면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 K값을 구하라고 준 힌트가 뭐냐면 최대값 빼기 최소값을 하시면 8이 나온다를 힌트로 줬습니다. 그죠? 빼면 뭐야? 2루트 K네. 얘가 8이라 그랬으니까 루트 K는 4가 되시면 되고 K는 16이 되시면 되겠죠. 됐어? 이러면 원의 방정식이 끝났고요. 그죠? 도형의 이동 개념 들어갈 차례입니다. 개념 필기할 준비하시고요. 준비됐어? 연습장과 구분된 개념 노트지? 어? 아, 왜? 아니요, 그냥 뭔가 좀 찔려서.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연습장과 구분을 시키세요. 반드시. 같이 쓰면 그냥 쓰레기 노트라고 분명히 말했어. 야, 얘들아. 당연한 얘기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의 행동을 따라해야지. 이렇게 왜 공부 못하는 애들의 공통점을 다 갖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공부 못하는 애들 혹은 안 하는 애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야? 일단 첫 번째, 필통 없음. 다행히 우리 반은 다 필통이 있어. 두 번째, 노트 전 과목 통틀어서 한 권. 그지? 세 번째, 학원 왔을 때 바로 책 안 꺼내. 요 정도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서울대 가는 사람들, 연세대 가는 사람들, 고려대 가는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 하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 그 어떤 다 같은 공통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꾸 그렇게 피곤해하지 말고 너 왜 피곤한 건데 오늘은 또? 아니야, 피곤하잖아. 아니, 저 아까도 이렇게 몬스터 맞춰가지고 괜찮았죠. 아니야, 그 평소랑 달라. 이 정도면 이게 평소 아니에요? 평소에도 그게 쓰레기다? 졸지 말고. 응? 자, 그러면 개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대칭이동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평행이동 아무튼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도형의 이동입니다. 도형의 이동이라고 하면은 도형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되냐면
점. 오케이. 그 다음에 선. 그 다음에 면까지도 포함이 되는 게 도형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입체 도형도 당연히 포함인데 우리는 아직 3차원 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Z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점선면에 진짜 당연하게 어떤 게 전부 다 포함되냐면 평면좌표 싹 다 포함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평면좌표들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도형의 방정식 그리고 함수까지 우리가 X축, Y축에 그려지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동을 한번 시켜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동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평행이동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칭이동이 있습니다. 알겠죠? 둘 다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냥 이렇게 기억만 잘 하시면 되는 단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평행이동. 평행이동, 평행이라는 말은 어떤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죠? 직선은 혼자서 평행할 수 없어. 평행이라는 건 두 직선 사이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직선이 하나 있다고 평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평행은 누구의 평행하게요? 누구의 평행하게? 기준이 뭐야? 기준이 되는 게 어떤 직선이길래 어떤 직선에 평행하게 이동을 시켜? 기준이 뭘까요? 우리가 평면좌표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애들 누구랑 누구야? X축, Y축이 가장 좋은 기준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행이동은 뭐냐면 X축이랑 Y축으로 평행한 방향 을 갖다가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 평행이동이 까다로운 점은 뭐냐면 점을 평행이동 시킬 때랑 도형이나 함수를 평행이동 시킬 때 쓰이는 방법이 달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평행이동 중에서 첫 번째 점을 평행이동을 시킬 때 여기에 x, y라는 점이 있어. 오케이? x, y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평행이동을 시킬 건데 어떻게 평행을 시킬 거냐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시킬 거야. 오케이? 이걸 뭐라 하냐면 x축 평행이동이라고 불러요. x축 방향으로 평행하게 이동시키는 걸, 즉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걸 x축 평행이동이다 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원래 x, y라고 있던 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시켰어. 그럼 몇 컴마 몇이 돼? 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 x, y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시켰어.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a, y가 되죠. 맞아? 맞아? 다음에는 뭘 하고 싶냐면 얘를 갖다가 이제 요렇게 얼만큼? b만큼 평행이동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 얘는 무슨 축에 평행하게 지금 이동을 시키는 거야? y축에 평행하게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y축 평행이동이라고 한다. 알겠어? 그러면 좌표가 어떻게 돼? x 플러스 a, y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켰어. 그럼 좌표가 어떻게 돼?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하면 무슨 얘기야? x축 평행이동과 y축 평행이동을 동시에 전부 다 하면 x, y라는 점이 요렇게 움직인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지? 뭔 말인지 알겠어? 있는 그대로 이동을 시키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근데 약간 까다로울 수 있는 건 누구냐면 도형. 도형. 여기서 말하는 도형에는 누가 포함된다고? 직선. 우리가 배웠던 거 다 포함돼. 원, 그 다음에 1차 함수, 2차 함수 등등등 점을 뺀 나머지가 전부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가지고 있어. 얘는 뭐야? 이거 무슨 표현이야? 함수? 이거 무슨 표현이야? 이거 많이 봤잖아.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항식이란 뜻이죠. 그지? 다항식인데 이름이 뭐야? F. 문자는? X. 이해돼? F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X라는 문자를 사용한 다항식이다 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써? 쓰기 귀찮으니까. 그지? 쓰기 귀찮고 혹은 내용물. 얘가 실제로 다항식이니까 뭐 여기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얘를 말해주기가 좀 애매하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fx, y는 0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다항식인데 이름이 f이면서 x라는 문자랑 y라는 문자를 사용한 다항식을 줄여서 이렇게 쓴 거예요. 알겠어? 알겠어? 왜냐하면 직선이나 원이나 1차 함수나 2차 함수를 전부 다 예로 들 수가 없잖아. 맞아? 벌써 예시가 4개나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 다 알려드리면 또 암기하려고 막 달달달 거릴 거 아니야. 그지? 그러지 마시라고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이해를 하세요. 어떤 형태인 거냐면 직선의 방정식이나 원의 방정식이나 1차 함수나 2차 함수를 퉁쳐서 다 얘라고 부르는 거야. 얘는 지금 여러분들 눈에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어떤 다항식으로 보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는 써주기가 애매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여러분들 눈에는 다항식으로 지금 보여야 돼. 알겠어? 얘를 어떻게 하고 싶냐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싶어. 그러면 점은 그냥 그대로 했으면 되잖아. 그지? X축으로 A만큼 가고 싶어? 플러스 A 하시면 되고 Y축으로 B만큼 가고 싶어? Y에다 플러스 B 하시면 됐었잖아. 그지?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X 대신에 X-A를 대입을 하셔야 되고요. 오케이? 다음에 Y 대신에 Y-A를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어떤 도형을 평행이동시키고 싶으면 X 대신에 X-A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 대신에 Y-B를 대입을 하시면 돼요. 알겠어? 그러면 얘가 뭐라고? X랑 Y를 문자로 하는 다항식으로 보여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이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F. X 대신에 X-A를 대입해. Y 대신에 Y-B를 대입해. 요런 형태가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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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X, Y가 좌표가 아니라 F라는 이름의 다항식인데 문자로 X랑 Y를 쓰는 애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X라는 문자가 X-A로 대입돼야 되는 거고 Y 대신에 Y-B가 대입이 돼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도형을 평행이동을 하실 때는 X 대신에 X-A를 Y 대신에 Y-B를 대입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아시겠어? 모든 도형의 평행이동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조금 특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원이죠. 오케이? 잘 봐.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
얘를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 도형을 평행이동 시킬 때는 어떻게 하라 했어? X 대신에 뭐 넣어야 돼? X-A. Y 대신에 Y-B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X 대신에 X-A를 대입해. 이거 이해돼? 이해돼? Y 대신에 Y-B를 대입해. 이것도 이해돼? 반지름은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요. 평행이동은 위치만 옮겨주는 거니까 반지름이 바뀔 이유가 전혀 없지. 그지? 잘 봐. 우리 지금 평행이동 어떻게 했어? 도형의 방정식을 사용할 때는 X축으로 A만큼 가면 X 대신에 X-A, Y축으로 B만큼 가면 Y 대신에 Y-B 넣었지. 그지? 근데 원의 방정식에 원은 본체가 누구라 그랬어? 본체가 누구라 그랬어? 중심과 반지름이 본체라 그랬는데 평행이동을 시키면 반지름은 당연히 안 바뀌어요. 그죠? 위치만 바뀌는 거니까. 그럼 중심만 놓고 보자면 얘는 원래 중심이 0,0이었잖아. 그지? 이해돼?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키면요? 몇 컴마 몇이 돼? 얘는 점을 평행이동 시키는 거니까 A, B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중심만 바뀌고 반지름은 안 바뀌었을 거니까 이걸 토대로 원의 방정식을 다시 작성을 하실 수도 있다. 알겠어? 원만 본체가 중심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중심만 따로 평행이동 시켜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배울 대칭이동도 마찬가지야. 다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이 원의 방정식 자체, 이 전체를 사용을 하실 때는 도형의 개념으로 이동을 시키셔야 되는 거고 중심만 가지고 평행이동할 때는 점을 평행이동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죠. 알겠어?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필기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7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필기하세요.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일어나시고요. 자, 다음에 대칭이동. 대칭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대칭이동도 역시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죠? 대칭의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애들이 뭐냐면 일단은 점대칭이라고 있고요. 다음에 선대칭이 있다. 알겠어? 점대칭은 뭐냐면 대칭의 기준이 되는 게 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요 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을 시킨다. 요게 점대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선대칭은 뭐야? 대칭의 기준이 어떤 직선이 되는 게 선대칭인데 선대칭은 이 선을 기준으로 뒤집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점대칭은 점을 기준으로 180도 돌리기, 선대칭은 선을 기준으로 뒤집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대칭이동은 종류가 조금 많고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행인 점은 뭐냐면 평행이동은 점을 평행이동 시킬 때랑 직선이나 어떤 도형들을 평행이동 시킬 때가 달랐는데 대칭이동은 점이나 어떤 도형에 대해서 하는 방법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설명을 할 때는 점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데 결국에 모든 것들을 대칭 이동시키는 방법은 다 똑같다. 아시겠어? 그래서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X축 대칭. 무슨 얘기냐면 대칭의 기준이 되는 게 X축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시키는 거냐면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이 X축 위에 A, B라는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를 대칭을 어떻게 시키면 될까? 방법을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결과 말고 방법. 저 A, B라는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거야. 그러면 어떻게 시키면 될 것 같아요? 뒤집는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시키면 돼? 뭐? 부호를 바꿔요? 그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게 어떻게 방법이야? 어떻게 하는 거야? 0까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점에서 X축에다가 수선을 긋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그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수선의 발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수선의 발에서 다시 수선이 출발하시면 돼. 요렇게. 오케이? 그래서 왔던 거리만큼 같은 데다가 가서 점을 찍으시면 대칭 이동 완성이에요. 알겠어?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만데? A. B죠? 그러면 같은 거리만큼 왔으니까 이 길이 얼마야? B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겠어? A, B가 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 A, B가 어떻게 됐어? A, B가 A, B가 됐잖아. 그지? 뭐가 변한 거야? Y좌표가 부호가 반대로 변했어요. 그죠? 그래서 X축 대칭은 어떻게 시키면 되냐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 주시면 돼. 알겠어? 이해돼? 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B를 마이너스 B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죠? 도형 같은 경우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시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유명한 대칭 중에는 Y축 대칭이 있다. Y축 대칭은 말 그대로 대칭의 기준이 되는 게 Y축이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 A, B라는 점이 있었어. 그러면 얘도 X축 대칭 때랑 마찬가지로 방법은 동일할 거 아니야. 그지? A, B에서 Y축에다가 수선을 긋고요. 그 수선의 발에서 다시 수선이 출발하시면 되는 거지. 그지? 얼만큼? 같은 거리만큼. 가서 점을 찍으면 완성. 이해돼? 그러면 이번에는 이만큼 길이가 얼마야? A죠? 이만큼도 그러면 얼마야? A니까 점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B가 되시면 되겠지. 그지? X, Y 중에 누가 바뀌었어? X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Y축 대칭은 어떻게 시키면 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주시면 돼. 알겠어? 세 번째로 유명한 대칭은 뭐냐면 원점 대칭. 이번에는 원점이니까 X축도 있어야 되고요. Y축도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 A, B라는 점이 있었다. 원점이 여기 있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걸까? A, B를 요 점을 기준으로 180도로 이렇게 돌린다 그랬어요. 그죠? 그거는 뭐랑 똑같냐면 A, B에서 원점까지 가. 오케이? 이 원점에서 다시 출발을 할 건데 A, B에서 원점으로 온 방향 그대로 가서 점을 다시 찍으면 돼. 같은 거리만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봐봐. 이만큼 길이가 얼마야? A죠. 그러면 이만큼도 얼마여야 돼? A여야 되니까 X좌표는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A여야 돼. 다음에 이만큼은 길이 얼마야? B. 그러면 이만큼도 얼마여야 돼? B여야 되는 거지. 그럼 Y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B가 됐지.
x좌표도 부호가 바뀌고 y좌표도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원점 대칭을 시키는 방법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하시면 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시면 된다. 즉 x의 부호랑 y의 부호를 전부 다 바꾸시면 돼요. 알겠어? 네 번째로 유명한 대칭은 뭐가 있냐면 y는 x 대칭. 대칭의 기준이 y는 x라는 기울기 일자리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겠지. 즉 요렇게 생긴 애를 대칭의 기준으로 삼는 걸 y는 x 대칭이라고 해요. 그림을 다시 그립시다.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 b라는 점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점을 갖다가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니까 수선의 발 요렇게 때리시고요. 그죠? 수선의 발에서 다시 같은 거리만큼 가서 점을 찍으시면 될 거 아니야? 같은 거리야 이게? 아니죠. 여기쯤? 이해돼? 그럼 몇 컴마 몇이 돼? b, a가 되시면 되겠죠. 오케이? 왜 그러냐면 이만큼 길이가 얼마야? b. 그러면 이 점은 이만큼의 길이가 b가 돼야 되는 거지. 이해돼? 대칭이니까.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만큼은 길이가 얼마야? a죠. 그러면 요 점은 요만큼의 거리가 a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x좌표가 b가 되는 거고 y좌표가 a가 되는 것이다. 알겠어? 왜? 대칭이니까. 이해돼? 그래서 y는 x대칭은 특징이 뭐야? 원래 a, b였는데 얘가 b, a가 됐어.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시키냐면 x랑 y를 바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어? 요렇게 네 가지가 그냥 좌표 평면상에 늘상 있는 애들을 가지고 대칭 이동을 시키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최소 이 네 가지는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놔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계속 하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 단원만 단독으로 내는 문제 같은 건 거의 없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온 직선이나 2차 함수나 원을 갖다가 대칭 이동,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단원만 알아가지고는 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계속해서 앞에 있는 단원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어?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다 썼냐? 방금까지 필기한 네 가지가 뭐라 그랬어? 좌표 평면상에 늘상 있는 애들을 가지고 평행 이동을, 대칭 이동을 시킨 거라 그랬어요. 그죠? 이번에 해볼 건 뭐냐면 대칭의 기준이 되는 점이나 선이 임의의 점이나 선이라는 얘기죠. X축, Y축, 원점처럼 그냥 있는 애들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있는 점, 아무데나 있는 직선을 가지고 대칭 이동을 시켜볼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로 해볼 건 뭐냐면 점을 임의의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예요. 오케이? 점을 갖다가 임의의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x, y라는 점을 아무데나 있는 a, b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 싶어. 이 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점 대칭이니까 180도 돌아가서 여기쯤 찍히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어떻게 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될까? 방법은 똑같아요. x, y에서 a, b까지 가. 그죠? 온 방향 그대로 왔던 거리만큼 똑같이 가서 점을 찍으시면 완성이야. 그지?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x', y'이라고 놔볼 건데 결국에는 x', y'이 정확히 뭐냐는 거지. 이걸 구할 수 있냐라는 거야. 어떻게 구해? 그림을 봐봐. 어떻게 구하면 될 것 같아? 그죠? 원래 있던 점 x, y랑 얘를 대칭시킨 점 x', y'의 중점이 a, b가 된다라는 거지. 알겠어? 그럼 봐봐. x, y랑 x', y' 두 점의 중점을 구하면 어떻게 돼? x좌표는? 2분의 x 플러스 x'이죠? 맞아? y좌표는? 2분의 y 플러스 y'이지? 얘가 뭐랑 똑같다고? a, b랑 똑같다고. 그지? 그러면 2분의 x 플러스 x'이랑 a랑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 x'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 x'은 x'은 정리하시면 뭐가 돼? 2분의 x 더하기 x'이랑 a랑 똑같아. 그럼 x'을 정리하면 2a-x죠. 마찬가지로 y'도 정리하시면 2b-y죠. 요렇게 구하는 거다. 알겠어? 이거 결론을 외우는 것보다는 과정을 외우시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아시겠죠? 두 점의 중점이 기준이 되는 점이다. 알겠어? 이해돼? 네. 다음에 해볼 건 뭐냐면 어떤 직선을 임의의 점에 대해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요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 오케이? 얘를 갖다가 어떤 임의의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시킬까? 얘는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라고 해보고요. 요 대칭의 기준이 되는 점은 a, b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를 갖다가 이 점에 대해서 대칭시킨다는 건 얘를 이렇게 180도 돌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구할까? 그 직선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 점에서 직선을 수선하고 거리 구한 다음에 또 그 방향만큼 거리 해가지고 직선. 근데 그러면 문제가 뭘 것 같아? 그럼 직선.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야? 방법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만큼 구한다 이 얘기잖아. 그지? 맞아? 네. 그러면 우리가 구한 직선이 이렇게 생겼으면 어떡할 건데? 이래도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왜냐면 거리는 똑같으면서 둘 다 수직인 거잖아. 맞지? 이거 말고 좀 더 완벽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이래요. 우리가 대칭을 시키고 싶은 요 직선 있잖아. 그지? 이 직선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잡을 수 있지? 그지? x에다가 대입하면 나오는 y 값으로 잡으시면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지. 이 길이랑 똑같게. 그래서 이 점도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죠. 요 길이랑 똑같게. 그래서 이 대칭시킨 두 점을 가지고 다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시면 완성이 되긴 해. 귀찮다 이거지. 맞아? 포인트가 뭐일 것 같아? 둘이 평행하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결과를 놓고 보시면 원래 직선을 갖다가 점에 대해서 대칭시킨 직선이랑 서로 평행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기울기가 같다라는 얘기죠. 알겠어? 그래서 이 직선을 임의의 점에 대해서 평행 이동할 때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두 직선끼리 평행하다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먼저 뽑아내시면 되고요. 알겠어?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기울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y절편을 모른다라고 식을 세우실 수 있잖아. 그지? 얘는 어떻게 구하시면 좋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까 했던 이 점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끼리 같다라는 식을 세우셔도 좋고요. 왜냐면 이미 기울기가 평행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써도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조금 경우를 나눠보면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
요거 방법 한 가지로 써먹을 수 있고요. 다 이해되고 있어? 이해되고 있어?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뭘까? 이거 하기 싫으면 뭐 하시면 돼? 실제로 임의의 점을 대칭을 시켜서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돼? 이 직선 위에 있는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서 여기에 대해서 대칭시킨 다음에 여기다 대입할 수 있잖아. 그지?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다 이해됐어? 됐어?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점을 갖다가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 오케이?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점 A, B를 갖다가 요렇게 생긴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요 A, B에서 직선에다가 수선을 내리신 다음에 요 수선에서 다시 수직으로 출발해서 점을 찍으시면 되겠죠. 거리가 똑같도록. 이해되시나?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A', B'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야? 요 그림 무슨 그림이야? 수직 이등분선의 그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그림이야?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a, b랑 a', b'의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얘기죠. 맞아?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수직 이등분선은 포인트가 몇 개라 그랬어? 2개라 그랬어요. 뭐랑 뭐? 수직이랑 이등분이라 그랬어. 첫 번째 수직 조건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어떻게 쓰는 거야? A, B랑 A', B'으로 지나는 요 직선의 기울기랑 y는 mx 플러스 n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다라는,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 그걸 굳이 식으로 표현해 보시면 A, B랑 A', B'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A-A' 분의 B-B'이고요. 그죠? 얘랑 요 y는 mx 플러스 n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요거 조건 하나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무슨 조건이야? 수직 이등분선에서 두 번째 조건은 이등분 조건이죠. 이등분 조건은 뭘 쓰는 거였어? 중점을 쓰는 거였지. 맞아? A, B랑 A', B'의 중점을 반드시 수직 이등분선이 지나고 있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중점을 구해서 2분의 A 플러스 A', 2분의 B 플러스 B'을 어디에다가 직선 y는 mx 플러스 n에다가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맞아? 이렇게 하면 A'이랑 B' 구해지겠어? 이렇게 하면 되겠어? 구해지겠어? 구해지겠어? 이것만 하면 구해지겠어? 당연히 구해지죠. 왜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문자가 지금 이 상황에서 몇 개야? 2개. 누구랑 누구? A', B'. 그러면 우리가 A', B'을 포함하는 식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예요. 그럼 문자 2개, 식 2개면 당연히 해결할 수 있. 졸려? 졸리지? 아니야. 그럼 그런 표정을 지을 리가 없어, 사람이. 여기까지 필기하시죠? 다 쓰셨죠? 자, 마지막 개념 하나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선을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 알겠어?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고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보고요. 이 직선을 갖다가 이렇게 생긴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 얘를 이 선을 기준으로 뒤집으시면 되니까 생긴 거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한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됐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해? 이거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까? 응? 어떤 교점? 세 직선.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로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교점이냐면요. 원래 있던 직선이랑 대칭의 기준이 되는 직선의 교점을 찾아야 돼. 왜 찾아야 될까? 왜냐하면 대칭을 시킨 직선도 그 교점을 반드시 지나니까. 이해돼? 이해되시나요? 원래 있던 직선과 대칭의 기준이 되는 직선의 교점을 반드시 찾아야 돼. 왜? 그래야 대칭시킨 직선도 거기를 지나니까. 이해되시나? 그래서 어떤 교점을 찾는 거냐면 원래 있던 직선과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직선의 교점을 반드시 찾으셔야 되고요. 그죠? 그러면 점 하나 찾았으니까 우리 이제 요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 완성시키려면 뭐가 더 필요하지? 뭐가 더 필요하지? 기울기를 알면 좋겠지만 기울기를 알 방법이 없어. 그지? 이 정도로 기울어진 애를 여기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기울기가 얼마나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잖아. 그죠? 그럼 뭘로? 점을 이용하시면 되지. 여기 아무데나 있는 점, 임의의 점 우리 잡을 수 있잖아. 그지? 이 점을 갖다가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시면 그게 여기 가서도 그대로 지나가고 있는 거지.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뭘 해야 되냐면 임의의 점을 갖다가 대칭을 시키셔서 대입을 하시면 되죠. 알겠어? 알겠어? 그럼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을 쭉 했는데 결국에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평행이동 기억하셔야 되고요. 오케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했다라고 했을 때 점을 평행이동 시킬 때랑 도형을 평행이동을 시킬 때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칭이동에서 X축, Y축, 원점 Y는 X에 대한 대칭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뒤에 배운 네 가지는 결국에 상황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방법적인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하실 수가 있어. 아시겠죠? 이해됐어?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이거 하시면 필기 마지막입니다.
다 되셨나? 다 됐으면 문제풀이 가겠습니다. 도형의 이동 515번부터 자, 515번 5, 마이너스 3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점이 직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 위의 점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럼 일단 해야 되는 게 뭐냐면 5, 마이너스 3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야겠네요. 그죠? 그럼 몇 컴마 몇이 돼? 5, 마이너스 3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켰어. x좌표는 얼마가 되지? 5 플러스 a. y좌표는 마이너스 3. 그럼 얘가 요 직선 위의 점이라면, 그지? 뭐 할 거야? 대입하실 거죠? 자, x에다가 5 플러스 a 집어넣고요. y에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으시면 요렇게. 그러면 a가 얼마야? 4. 됐죠? 자, 다음에 525번 직선 x 플러스 ay 플러스 b는 0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켰더니 직선 x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은 0이 되었다.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직선을 평행이동을 시켰대요. 그죠? 직선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켰어. 그럼 x 대신에 뭐 넣어야 돼? x 플러스 1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y축으로 3만큼 갔대. 그러면 x 대신에 뭐 넣어야 돼? 아, y 대신에 뭐 넣어야 돼? y-3 집어넣어야 돼요. 이해되시나? 원래 x, y에서 x 대신에 x 플러스 1 넣고 y 대신에 y-3 넣는 거야. 잘 봐. x 대신에 x 플러스 1 넣으면 이렇게 생겼죠? y 대신에 y-3 넣으시면 이렇게 생겼죠? 이해돼? 요거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x 플러스 ay 마이너스 3a 플러스 b 플러스 1은 0인데 얘가 이제 뭐라는 얘기야? 요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a는 얼마?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면 b는 이제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이죠? 됐어? 그래서 a 곱하기 b는 2가 정답이다.
자, 536번. 평행이동을 해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2는 0이랑 겹쳐질 수 있는 걸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그죠? 원 두 개가 겹쳐지려면 뭐가 같아야 돼? 방금 기울기는 누구야? 오늘은 왜 피곤한 거냐고. 이유가 뭐야? 주말 다음 날이잖아. 어제 뭐 했는데? 어제 뭐 했는데? 아, 늦게 들어왔다 그랬지. 고작 그걸로 피곤한 거야? 그러면? 피곤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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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해야지, 그지? 네. 원끼리 겹치려면 뭐가 같아야 돼요? 중심이 같아야 돼? 그것만 같으면 돼? 반지름도 같아야 돼요, 그죠? 중심과 반지름이 같아야 원이 겹친다라고 할 수 있어, 그지? 근데 중심끼리 다른 거는 평행이동을 어차피 시킬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뭐가 다른 건 우리가 평행이동으로 해결을 못해? 반지름이 다른 건 우리가 해결을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즉 평행이동을 시켜서 이 원이랑 겹쳐질 수 있는 걸 찾으라는 뜻은 뭐냐면 반지름이 똑같은 원을 찾으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우리 원래 원부터 반지름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요거 표준형으로 고치면 어떻게 돼? x-1제곱 y 플러스 1제곱은 4.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원은 반지름이 2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반지름이 2인 원들을 줄줄줄 찾아내시면 되겠지, 그지? 기억은 반지름 얼마야? 루트 2. 그럼 탈락이죠? 니은은 반지름 얼마야? 2. 그러면 합격이지. 디귿은 일반형 나와 있으니까 표준형 가셔야겠죠. 자, x 얼마? x-3의 제곱 y-2의 제곱은 4인 거죠. 그죠? 그러면 얘도 반지름이 2니까 합격이다. 리을은 x-4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2네. 그럼 얘는 반지름이 루트 2니까 리을은 탈락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어? 쉬었다 하시죠. 1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너도 졸려? 내려갑니다. 1층 문을 닫힙니다.
각자 이유를 대면 자, 이어서 합니다. 547번부터. 오늘은 내가 1시간 더 해. 중기쌤이 할 게 있으시대, 저 반에. 자, 547번. 포물선 y는 x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시키시면 포물선 y는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5와 겹쳐집니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겹쳐진다라 그랬으니까 결국에 원래 포물선 y는 x제곱을 갖다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똑같아진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포물선 평행이동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지. 그지? 도형이잖아. 그러면 x축으로 a만큼 이동시키고 싶으면 x 대신에 뭐 집어넣으시면 돼? x-a 넣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y 대신에는 뭐 집어넣으시면 돼? y-b 집어넣으시면 되죠. 자, 그러면 합니다. y 대신에 y-b 집어넣어. x 대신에 x-a 집어넣어. 무조건 대입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랬어. 그지? 바꾸는 게 아니라 대입을 하는 거야. x에다가 x-a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얘는 함수니까 마이너스 b를 넘겨서 y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랑 얘랑 같다라는 뜻인데 이해돼? 얘를 전개하는 게 좋겠어?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는 게 좋겠어? 얘를 전개하는 것보다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죠? y는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5를 표준형으로 고치시면 y는 x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11 나옵니다. 그죠? 그럼 a는 얼마야?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11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맞아? 네. 포물선을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시킬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절대 꼭지점만 가지고 움직이시면 안 돼. 알겠지?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칭이동이 되는 순간 뭐가 달라질 수 있냐면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 웬만하면 식을 통째로 옮기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아시겠어? 뭐 알아두시면 되겠어. 다음에 553번 갑니다. 553번. 자, 553번 점 A 3,A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A'이고요. B 5,B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B'이랍니다. A'과 B'이 일치할 때 두 상수 A, B에 대해서 B-A의 값을 구하랍니다. 일단 시키는 대로 대칭이동을 해봅시다. 그죠? A 3,A를 갖다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대요. 그러면 몇 컴마 몇이 되나? 3,-A가 되면 되죠. X축 대칭이동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되는 거니까. 그죠? 다음에 B 5,B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래. 그럼 몇 컴마 몇이 돼? B,5가 되죠? 맞아? Y는 X는 X랑 Y를 바꾸는 거니까. 이해되시나? 그러면 둘이 일치한다며. 둘이 똑같다며. 그지? A가 얼마야? 마이너스 5. B는 얼마야? 3. 됐죠?
자, 562번.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직선의 수직이면서 2,3을 지나는 직선. 걔가 y는 ax 플러스 b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랍니다. 시키는 대로 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저 직선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뭐가 나와야 돼?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킬 거야. y는 x 대칭은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 X, Y를 대입하고 Y, X를 x랑 y의 자리를 바꿔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이 되시면 되겠지. 그지? 얘를 다시 y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야겠죠? 1차 함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 요렇게 되시면 되겠죠. 그죠? 조건이 뭐냐면 얘의 수직이래.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2인 거죠. 그러니까 a는 2네. 그러면 y는 2x 플러스 b인 건데 얘가 어딜 지나? 2,3을 지난대. 그럼 이거 뭐 할 거야? 대입하실 거죠? 대입하시면 3은 4 플러스 b니까 b는 얼마? 마이너스 1이다. a는 2, b는 마이너스 1 더하시면 1이 정답이죠? 자, 572번. 원 x-m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4를 x축에 대칭 이동한 거랑 x 플러스 n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4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게 일치한대요. 그죠? 원이랑 원이 일치한대. 그럼 반드시 뭐가 같아야 된다고? 반지름이 반드시 같아야 되는 거고요. 그죠? 중심은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원은 결국에 뭐만 보면 된다 그랬어? 중심만 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맞아? 왜냐면 반지름은 이미 일치하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중심이 원래 몇 컴마 몇이야? m 컴마 마이너스 3인데 얘를 어떻게 했냐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 Y 주어가 그러니까 뭐가 돼? m 컴마 3이 되는 거죠? 다음에 얘는 원래 좌표가 뭐였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n 컴마 마이너스 2인데 얘를 어떻게 했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대요. 그럼 몇 컴마 몇이 되니? 마이너스 2 컴마 마이너스 n이 되지. 두 원이 일치했대. 그럼 중심끼리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죠? 중심도 똑같고 반지름도 똑같아야 되는데 반지름은 이미 똑같아. 중심끼리만 같으시면 되겠지. 그지? m은 얼마? n은 얼마? 마이너스 3. 됐죠? 자, 578번.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일 때 상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만 물어보고 있냐면 꼭지점만 물어보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도 처음부터 꼭지점만 사용을 해도 괜찮아. 알겠어? 처음부터 꼭지점만 사용을 해도 되는데 결국에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키고 난 다음에 2차 함수의 식 전체가 필요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식을 통째로 옮기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얘는 최종적으로 꼭지점만 물어보니까 처음부터 꼭지점만 사용해도 되는데
얘 식 자체를 원점 대칭하고 x축을 대칭한 식을 갖다가 뭔가를 더 사용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2차 함수의 식 전체를 이동을 시키셔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면 가볼게요. 얘는 일단 꼭지점만 물어봤으니까 꼭지점만 따갈 거야. 알겠지? 이거 표준형으로 고치시면 x-a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야. 그죠? 여기서 꼭지점 따시면 몇 컴마 몇이야? a 컴마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가 됩니다. 그죠? 얘를 갖다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뭐가 돼? 마이너스 A 콤마 A 제곱 마이너스 a 컴마 a 제곱 마이너스 b가 되죠. x좌표랑 y좌표 부호 다 바꾸시면 되고요. 얘를 또 뭐 했어? x축에 대해서 대칭했지? 그럼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A 콤마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컴마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가 되시면 됩니다. 그죠? 얘가 뭐라는 얘기야? 2 컴마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이해돼? 그러면 a는 얼마니?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면 b는 얼마야? 3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581번) 이게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자, 581번. 점 마이너스 5,4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 다시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켰더니 2,7이 되었다. 상수 a랑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랍니다.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5,4를 일단 뭐 해야 되냐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셔야 돼요. 그럼 몇 컴마 몇이 되냐? 5, 마이너스 4가 되죠? xy 부호를 전부 다 바꾸시면 되고요. 얘를 갖다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시키시면 x좌표는 뭐가 돼? 5 플러스 a, y좌표는 마이너스 4 플러스 b. 얘가 뭐래? 2,7이래. 그죠? 그러면 a는 얼마야? 네, 마이너스 3. b는 11 나오시면 끝이죠? 됐죠?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요. 진도 나간 데까지 숙제 나눠서 내드릴 거고 꼬박꼬박 하시고, 그 다음에 숙제 하시죠. 숙제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해온 숙제 체크하시죠. 저번 시간에 다 드렸죠, 이거? 중이쌤이 어떻게 쓰는지 잘 설명해 주셨어? 첫 번째 뭐 쓰는 거야? 처음에 틀렸던 문제 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풀어보시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한 1, 2분 정도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가지고 나와서 질문할 때 수월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그죠?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 질문하러 나오셔야 되지. 그지? 질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다시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하셔야 돼? 그래도 안 풀리는 거 거기다 적으시고요. 그죠? 또 질문하신 다음에 들어가서 또 풀어보시고, 그래도 안 풀리는 거 파이널에 적으신 다음에 다시 질문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이널에 적은 문제들은 따로 양식에다가 적으시는 거지. 이해되셨나? 오늘도 시작합시다. 그래서 일단 체크리스트 정리부터 하시고요. 정리한 문제들 손 한번 대보시고 진짜 1, 2분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알겠지? 구할 수 있는 것만 구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너 없지? 아까 설명한 거 이해했어? 거기에 너가 틀려온 문제들 맨 처음 줄에다가 다 적으시고 날짜 맞춰서 다 적은 다음에 거기 적은 문제들 반드시 연습장에다가 끄적끄적 대고 오는 거야. 알겠지?
연습장 없는 사람 여기 앞에 이면지 있다. 이거 가져가서 쓰세요.